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 넘게 나오면서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14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4일 하루 430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276명이 됐습니다. 1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선 거고 9만 명부터는 24일 만에 만 명이 늘어난 건데요.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현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추세는 당연히 그러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대, 주로 4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 조치를 뭐 여기서 더 강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울 것 같고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같은 추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르게 2차 접종 시 더 큰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통계 자료의 일부의 경향성을 가지고 의견이 나오는 부분인데 명확히 이 부분을 비교 평가하는 연구들은 향후에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를 하면 일단 백신 플랫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 형태고 주로 이런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그 RNA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걸 감싸고 있는 지질막, 나노 입자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하기 때문인데 이 아데노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도를 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다 이렇게 뭐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도시키는 특성, 그거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플랫폼을 비교 분석하는 건 향후에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지만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백신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추가적으로 규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접종 인원이 아직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도입, 공급이 원활하게 예상대로 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상으로는 공급만 충분히 제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또는 계약을 맺은 백신의 공급 물량이 제때 도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특이적인 변수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 제가 보기에는 공급만 더 충분히 된다라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도입이 원활하게 되는지가 집단 면역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격리 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러니까 3월 20일 날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국내 자체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26건이 추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금 이러한 일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내 전파가 향후에 일정 기간 텀을 지나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어떤 격리 해제 기준을 새롭게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주 격리 기간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오랫동안 체내에서 지속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고요. 안 그러면 격리 해제 시점에서 어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격리 해제 직전에 실제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격리 해제 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외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어떤 격리 해제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또는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서 전장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같은 바이러스 내에서 두 개의 돌연변이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은데 이중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뭐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당 변이 바이러스 내에서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부위는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한 계열, 그래서 리니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리니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도에서 발생한 이중 변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E484Q라고 하는 변이하고요. 그리고 L452R이라는 변이가 동시에 발견된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후자로 말씀드린 452R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작년에 11월 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외에도 말씀드린 E484Q 같은 경우에는 E484K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변이인데 이렇게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하고 남아공이나 아니면 브라질발 변이에서 보이는 변이가 동시에 발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변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적인 변이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현재 이러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감염력이나 면역 회피 능력이 더 상승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프랑스 변이 바이러스는 PCR 진단 검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프랑스발 변이 바이러스가 무점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퍼져 있는 그러니까 우점종인 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프랑스발 변이 바이러스가 물론 PCR 진단 법을 무력화시킨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프랑스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대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법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진단법, 그러니까 기존의 PCR 방법을 회피하는 변이주에 대한 진단법 개발은 필요하고 실제로 그 변이주만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진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하게 영국발, 남아공과 브라질발,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발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과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렉스 진단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잘 알려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맞서려면 진단법을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